그래서 제가 엊그제도 말했지만 제가 전엔 5대 내러티브라 그랬죠. 왜냐면 그게 스게와 닭평을 띄었는데 또 생각해보니까 같더라고. 그래서 4대로 레시피를 정리했습니다. 종중종북의 4대 내러티브입니다. 이 지금까지 한 얘기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이 넷 안에 다 들어옵니다. 닥치고 평화 스톡홀름 가스라이팅입니다. 닭평스게. 전쟁은 절대 악이다. 전쟁만 피할 수 있다면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살면 어떠랴. 전쟁만 피할 수 있다면 나치 아우슈비츠 앞에서 마당 쓸고 산들 어떠랴. 전쟁만 피할 수 있다면 소련 정치범 수용소 굴라크에서 쓰러져 간들 어떠랴. 그것이 선의로다. 이런 개소리죠. 그래놓고 야 그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러면 야 너 전쟁광이지. 너 평화 싫어? 자꾸 그걸 이제 하면은 나 혹시 전쟁광? 나 같은 사람한테는 아재는 60이 넘었잖아. 전쟁 나면은 젊은 애들 가서 죽는다고. 아재는 지금 전쟁광 놀이하는데 젊은 사람들 생각 좀 해봐. 그러면 보통 아재들은요 60 넘으면 그래 내가 혹시 나는 전선에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말이야 내가 혹시 전쟁광인가? 이렇게 의심을 하게 돼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얘기하면 그게 가스라이팅이에요. 가스라이팅이 그거거든.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되는 의문, 마땅히 해야 되는 생각을 스스로 의심하도록 만드는 세뇌. 그걸 가스라이팅이라 그래요. 나 혹시 평화 혐오하는 사람 아니야? 이게 가스라이팅이죠. 그리고 이제 스톡홀름 신드롬이라는 건 뭐냐면 납치범, 흉악범, 살인자 이런 사람이랑 지금 같이 있는 상태야. 그러면 내가 안전해지는 방법은 내가 저 사람한테 공감을 하는 것. 그래서 저 사람과의 대립각을 안 하는 것. 그것이 내가 안전해지는 길이다. 이게 인간이 침팬지랑 비슷한 동물에서 가지는 그런 생존 본능이거든요. 이거를 자극하는 거예요. 흉악범에 공감함으로써 나의 안전이 보호된다라고 착각하는 본능, 동물적 본능을 이 본능이 스톡홀름 신드롬인데 이걸 자극하는 가스라이팅이지. 얘들 딱 이거잖아요. 아까 보시면 닥치고 평화 스톡홀름 가스라이팅, 닭평스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시면 7.18가 주도하고 있는 나라 반일 죽창. 그 다음 미국 폄훼죠. 그거 말이야 전부 그 순놈들끼리 그 암컷 두고 싸우는 것 같은 말이지. 동물의 세계에서 그런 차원의 저열한 차원의 그냥 그 힘에 놀리고 거기 아무 가치도 없고 거기 뭐 그냥 그런 헤게모니 싸움일 뿐이야. 그 탐욕스러운 패권일 뿐이야. 이거죠. 그리고 말이야 떠들어봐. 그 냉전 거 누가 시작했어? 그 미국이 시작한 거 아니야? 그 6.25 누가 불러들였어? 그 미국이 불러들인 거지. 거기다가 봐봐. 아니 우리가 머젓한 우리 국가인데 우리 전작권을 미국이 가졌다는 게 말이 돼? 뭐 이런 얘기로 계속 사람을 세뇌하는 거지. 미국 폄훼하고. 그리고 틈만 나면 옆에 사람은 중국 잘 나갑니다. 네, 대단합니다. 그거 자유민주주의 꼭 좋은 거 아니에요. 타락도 심하고요. 혼란도 심합니다. 역시 네, 새로운 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네,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서울대 조용범 교수 같은 사람이 이런 얘기 하죠. 국제대학원 석학 교수라며.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이런 내러티브가, 이런 4대 내러티브가 지배를 해오고 있었어요. 30년을. 네. 이거니까 이거에 바탕을 둬가지고 국회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투표로 국회부터 정상화 시켜놓고 거기서 종중정부 몰아놓고 그 다음에 이런 내러티브 떠들어온 자들 중에 99%는 그런 내러티브를 떠들면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유리하고 출세하기 유리하니까 머리가 그렇게 꼬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먹이가 보이니까 파블로프 반응하듯이 그 먹이 따라서 뛴 거야. 1%만 간첩인데 간첩 중에서도 또 99%는 뭐 이렇게 열렬한 간첩이 아니에요. 그냥 또 줄 서니까 잘 될 것 같은 그런 간첩이야. 그럼 결국 뭐야? 이렇게 대세가 잡히면은 0.01%만 남는 거야. 진짜 간첩만. 그런 사람들은 제가 존경하죠. 뭐 이석기 선생이 진짜 간첩이신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그렇게 순정파로
그 평양에 충성을 바치는 그런 사람들만 남아요. 전 그런 사람들이라면 뭐 같이 깔깔거리고 밤새 막걸리 마셔도 구역질은 안 나올 것 같아. 진짜 그렇게 또라이가 돼 있는 상태니까. 근데 그것도 아니면서 거기 앞에서 춤추고 빨가벗고 꽃은 들고 몸은 들고 몸 베베 꼬는 것들은 이건 뭐냐 이거야. 밥그릇을 얼마나 더 챙겨 먹으려고. 그래서 저는 서울대 조영봉 교수님께서 정말 진한 색깔의 간첩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그분 만났을 때 시원하게 막걸리 한잔 하죠. 근데 진한 색깔의 간첩이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은 뭐야? 좀 구역질이 날 것 같아요. 근데 조 교수님 연락 주세요. 예, 어느 경우라면, 예. 제가 막걸리 한잔 하겠습니다. 자, 2024 총선은 대한민국 부활의 2차전이 돼요. 그래서 종중 종북이 국회를 장악한 상태는 지금 그 일종의 대치 교착 상태죠. 아니 국정원으로부터 간첩 조사권을 뺏었는데 그걸 법을 고치지 못하잖아. 그 중국인들한테 중국 내부에도 투표가 없는데 한국 투표권, 지방선거 투표권을 줘놓고 그걸 법을 고치지 못하잖아. 국방 우리 밀덕들 맨날 하는 얘기가 지금 우리가 인구가 줄어들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무기 체계가 점점 더 지능화되니까 이 그 직업군인의 비율이 높아져야 돼요. 하사관들의 비율이. 그리고 징집병들의 비율이 낮아져야 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직업군인 대우 체계가 좋아져야 된다고. 잠수함 타야 되고 목숨 내놓고 전함 타야 되고. 그런데 또 그다음에 그 장비 고쳐야 되고. 이 대우 체계를 고치려고 그러면 이게 다 예산 문제고 법규 문제야. 꼼짝도 안 하죠, 국회. 다 이런 문제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근본적인 조치를 못 취해. 지금 손발이 많이 묶여 있어요, 윤 정부가. 그러니까 내년에 그 손발을 다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한번 윤석열 대통령 한번 당신 맘대로 적어봐, 한번. 국힘이랑 손 합쳐서 한번 적어봐 하고 기회를 한번 줘야 된다고, 제대로. 네. 자, 그런 게임이죠. 게임 자체는. 자, 이런 것이 이제 내년 총선의 의미다. 그렇게 기회를 주어야 아까 우리가 본 이런 거를 할 때 제대로 지금 저런 상태에서는 우크라이나한테 무기를 못 밀어준다고 정치권에서 온갖 떠들고 난리를 부릴 거 아니야. 여기랑 관계된 과감한 조치를 팍팍 저지르고 나가야 된다고요. 여기 우리 한반도에서부터 말라카 해협에 이르는 지역에 대한 과감한 조치, 인도에 대한 과감한 조치, 그 다음에 저기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흑해에 이르는 저 러시아 견제에 대한 과감한 조치, 이걸 팍팍 지르고 나갈 수 있어야지. 그러려면 국회를 찾아와야 돼. 국회를 부활시켜야 돼. 국회에서 종중종북을 몰아내야 돼요. 그래야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고요. 제가 뭐 어저께 강구형 많이 욕을 했지만 이렇게 반쪽짜리니까 강구형이 같은 자가 윤석열 정부 웃기게 보고 뒤에서 칼질하면서 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얘기하는 함재기 띄울 거야, 항모 띄울 거야. 그리고 나는 여기저기 약간 좀 이상한 색깔의 노조 애들이 얘기하는 민항기 회사, 보잉 뭐 이런 걸로 갈 거야. 이런 개발지를 아주 아니 그게 뭐 일반적인 공영기업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대한민국 방산 1번지를 그 모양으로 끌고 가니까 제 눈엔 국가반역으로 보여요. 형법적으로는 국가반역이 아닌데 내용적으로. 그렇죠. 뭐 제 기준으로는 국가반역자 강구형이죠. 네. 자, 이제 그게 대한민국 스토리고요. 자, 미국을 한번 보자고요. 미국이 이제 트럼프가 제일 이제 그 주요한 화두죠. 과연 트럼프가 본선에 나올까? 저는 좀 그거예요. 트럼프의 문제가 뭐냐면은, 트럼프가 이제 반중 미국 우선주의인데 이게 이미 식상해요. 뭐, 반중 미국 우선주의, IRA 법, 반중 그거 민주당 정권도 잘하는구만, 더 잘하는구만. 그래서 그건 이미 변별점이 없어. 그 다음에 트럼프가 하는 게 이제 성경 들고 가끔 이제 그러는 거, 도덕적 보수주의죠. 근데 이 사람 살아온 거나 이런 거 보면 진정성이 없어. 위선적이라고 느껴,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트럼프는 고립주의잖아. 지금 상황 흘러간 거 보니까, 야, 트럼프대로 우크라이나에 썼다 그러면 큰일 날 뻔했다. 시대착오.
오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트럼프는 예를 들어서 트럼프 진영에서요, 이 지금과 같은 그 제대로 된 그 저거를 그 저기 뭐야 그 가치지향 글로벌리즘으로 이끌려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매트 포틴저, 백악관 국가 그 내셔널 시큐리티 어드바이저 국가안보보좌관 아래의 동아태 담당 쪽이었죠. 매트 포틴저. 그 매트 포틴저 같은 친구들이 날개를 못 폈다고요. 왜 그러냐면 이고가 강해서 그냥 내 맘대로 다 하니까 마지막엔 그 백악관 안보보좌관 위에다가 저기 존 볼튼까지 얹어놨는데 나중에 또 볼튼이 트럼프를 오지게 또 배신했죠. 그러니까 이고 자체가 위험하다고. 그 성향이 내가 내다 하는 그 자아도취적인 게.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공화당 그 성향 유권자들 안에서는 최대 지분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후보 경선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 하나 이제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가 된다. 그럼 본선은 필패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외연 확장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지지하는데 그 한 발 바깥으로 나가면 아무도 지지를 안 해. 혐오해. 그 안에만 가지고는 당선을 못 한다고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죠. 색깔은 굉장히 어떤 특정 정당인데 그 내부적으로는 엄청나게 결속이 강하고 굉장히 뜨거운데 그런 사람들 한 2, 3만 명 모여 있어. 근데 그 딱 넘어가면 3만 한 명은 없는 거야. 3만에서 딱 끝나는 거야. 이런 경우들 우리 많이 보잖아요. 이 외연이 없으면은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한테 어떤 종류의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있다. 뭔가 사법적인 거든 정치적인 거든. 저는 좀 이게 트럼프가 저렇게 해서 끝까지 아마 제대로 완주 못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공화당 내부 경선에서. 근데 제가 그건 함부로 말을 못 합니다. 예. 저는 이제 공화당 내부 경선에서 니키 헤일리가 대통령 후보가 공화당 후보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지금 이 사람이 제일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봐요. 일단 노선이 제일 세련되고 정확해요. 공화당 중앙파 노선입니다. 리퍼블리칸 센츄리스트 노선이고요. 이건 뭐냐면 그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가 이 노선을 말아먹었거든요. 이게 이제 글로벌리즘인데 진중해요. 그러니까 레이간 비슷한 거예요. 로널드 레이간은 공화당 대통령이지만 굉장히 글로벌리스트였잖아요. 진중한 글로벌리즘이라고요. 그러니까 네오콘 반대하죠. 네오콘 반대하고요. 도덕적 보수주의고. 굉장히 유니크한 본선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공화당 후보가 되면은 미국 역사상 유일한 공화민주 합쳐서 소수민족 여성 후보가 돼요. 인도계고요. 남편을 만나서 감리교로 개종하기 전까지는 인도의 그 철학적 종교가 있어요. 시크교. 그 독실한 시크교도였어요. 시크는 이제 유일신을 믿고요. 그 다음에 그 미덕을 중심으로 하고 철학적 명상을 중시하는 그런 종교예요. 시크교. 그 다음에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를 했는데 그 전에 집안에서 하던 사업에 참여해서 대학 졸업해서 그 사업을 크게 그 집에서 일으키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인생을 경험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정계에 입문을 해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트럼프 정부 때 2017, 2018 때 유엔 대사를 했어요. 그때 유엔 대사를 하면서 굉장히 잘해서 2017년 유엔 안보리 결의가 북한을 포괄적으로 손발 묶는 게 주르륵 통과되거든요. 북한에 들어가는 에너지는 어느 양이 이상이면 안 된다. 북한에서부터 해외 파견 노동자가 나오면 안 된다. 북한에서 해외로 철광석 팔면 안 된다. 북한에 이렇게 전부 그 틀을 쳐서 막았다고요. 그것 때문에 문재인이가 북한에 못 퍼준 거 아니에요. 그 북한에 못 퍼준 게 왜 못 퍼졌냐. 문재인이가 얼마나 퍼주고 싶어 했겠어요. 참 저는 문재인 생각만 하면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나와.
북한에 얼마나 퍼주고 싶어 했어. 대통령 했으면 좀 지 마음대로 퍼줄 수 있어야지. 사랑하는 북한 동무들을 위해서. 그걸 못했잖아. 유엔 때문에 손발이 묶었는데 그 손발 묶는 악랄한 짓을 누가 했냐? 니키 헤일리가 한 거예요. 엄청난 일을 했어요. 이 트럼프한테는 견제를 많이 받았어요. 아마 제가 보기엔 시기 질투를 좀 받은 것 같아요. 사업도 자우성과 비슷하게 자기 집안에서 하는 사업을 젊은 나이에 크게 일으켰고, 그 다음에 여성으로서는 굉장히 그 대가 굵고 브라이트하니까 견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존 켈리 비서실장한테, 이게 아마 2019년일 텐데, 그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이 됐을 때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어요. She's not good for me. 나랑 안 맞아. She's got that complexion problem. 국무장관 하기에는 좀 그 피부색이 백인이 아니잖아. It doesn't look good. 그 국무장관이 그 얼굴이 그래서 되겠어? 이게 지금 책으로 나와 있는데 트럼프가 고소를 안 했어요. 허위라고. 사실이란 얘기죠. 그리고 트럼프가 혼잣말을 했다도 아니고 존 켈리에게 했다. 비서실장한테. 존 켈리도 고소를 안 했어요. 그런데 니키 헤일리는 트럼프에 대해서 야비하게 공격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2021년 1월 달에 이제 의회에 사건 터지고 이랬을 때 트럼프한테 당신이 조금 이렇게 진정해야 된다. 지금 이러려고 트럼프한테 계속 만나자 그랬는데 트럼프가 안 만나줬죠, 그때. 트럼프한테 약간 비판적인 입장이었어요. 비판적인 입장인데 트럼프를 야비하게 공격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즈니스맨에서 집안을 유복하게 태어났고 또 자기가 더 거기다 노력을 해서 더 기업을 성공시켜서 상당히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을 키운 그런 그 비즈니스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들 중에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자존심이 강해서 좋은 의미에서 자긍심이 강해서 남한테 이렇게 야박한 얘기를 안 하죠. 트럼프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는데 트럼프를 감정적으로 야박하게 비판한 적은 없어요.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시죠. 제가 아까 그 유엔 대사를 했을 때 북한에 대한 제대로 된 그걸 했다라 그랬는데 이게 유엔 대사 했을 때 2017년 9월에 유엔 안보리에서 한 발언입니다. 한 1분짜리 발언인데 보시면은 야, 센데 똑똑한데 이런 생각 듭니다. To the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I must say, enough is enough. We have taken an incremental approach, and despite the best of intentions, it has not worked. Members of this council will no doubt urge negotiations and a return to talks. But as I've just outlined, we have engaged in numerous direct and multilateral talks with the North Korean regime, and time after time, they have not worked. The time for half measures in the Security Council is over. The time has come to exhaust all of our diplomatic means before it's too late. We must now adopt the strongest possible measures. Kim Jong-un's action cannot be seen as defensive. He wants to be acknowledged as a nuclear power. But being a nuclear power is not about using those terrible weapons to threaten others. Nuclear powers understand their responsibilities. Kim Jong-un shows no such understanding. His abusive use of missiles and his nuclear threats show that he is begging for war. 예, 여기서요. 한 번 제대로 쥐어 터지고 싶어 환장한 상태. 야, 그 백모가 너무 의역한 거 아니야? 의역은 의역인데 너무 의역은 아닙니다. 이게 원어가 뭐냐면 He is begging for war. 제발 전쟁 벌여서 저를 패주세요. 전쟁 벌여서 저를 패주세요. 라고 간청하고 있다. 이 소리예요, 영어로. 그 우리말로 옮기자 보면 한 번 제대로 쥐어 터지고 싶어서 환장했네, 이 녀석.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때. War is never something the United States wants. We don't want it now. But our country's patience is not unlimited. 예. 이게 미국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 이게 오바마 정책에 대한 직격 비판이에요. 오바마가
전략적 인내, 한반도에 대해서 strategic patience를 썼거든. 근데 there is a limit to the US patience라고 얘기를 하죠.